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시 이승원 경제부시장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12월 16일 개소하게 되는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 산업 현장은 인력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외 부수 인력과 확보 등 기술 인재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인력 부족 등에 대응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등 기업 현장을 중심으로 실무형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는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복합적인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자 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 외국인 기술 인재 교육 방법 등을 부석하였습니다. 이에 오는 16일 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의 거점인 세종 국제기술교육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종 국제기술교육센터의 위치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의 위치는 조치원 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내 희망상가 2층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 소유의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시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해당 시설의 공간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전용면적 150평 규모로 강의실과 훈련실, 운영지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는 16일 개소해서 우선 소규모 시범 과정을 운영한 후에 2026년 본격 정식 교육을 진행합니다. 수강생으로 시범 과정의 수강생은 폴리텍 대학의 수강생들과 또 그 세종가족지원센터 수강생이 주로 결혼 이민자들인데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한국폴리텍 대학이 교육과정의 기획과 운영을 전담하고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 홍보, 시설관리 등을 담당해서 각 기관이 담당하는 역할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6년 국제기술교육센터 운영 예산은 3억 5천만 원 정도인데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과 폴리텍 대학이 4대 6의 비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먼저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실무 기술교육 중심의 커리큘럼을 갖추고자 합니다. 전기 제어 기술, 제조 공정, 디지털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실습 비중을 높이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교육 수요를 교육 과정에 즉시 반영해 현장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외국인 기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기술 인재가 지역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기술 교육과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을 병행하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이들에게 취업과 비자, 정주 환경이 체계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관 협업을 통해서 인재 교육부터 취업 지원까지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폴리텍 대학과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세종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이 협업해서 교육, 취업, 정주 환경 마련의 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센터는 개소하는 12월 16일부터 인공지능 기반 영상 제작, 디지털 혁신, 한국문화 체험 등 4개의 시범 과정을 운영합니다. 내년인 2026년에는 총 15개 과정에 330명의 교육 참여를 목표로 정규 과정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구체 교육 내용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정보 보안 등 미래전략 산업 분야를 비롯해서 전기 제어 등 전통 제조기술, 행정회계 분야까지 산업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추가로 진행해서 지역 정착형 외국인 기술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내 외국인 기업 근로자 및 취업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관내 대학, 세종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교육생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를 국내 최고의 기술교육 전문기관인 한국폴리텍대와 적극 협력해 왔습니다. 지난 4월 우리 시와 한국폴리텍대학, 세종상공회의소가 협약을 체결해서 센터 설립을 위한 협업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10월에는 센터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서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고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달 초에 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돼서 16일 개소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그동안 세종을 제외한 16개 전국 시도에서 8개 대학, 35개 캠퍼스 등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세종시는 폴리텍대학에 세종에도 캠퍼스를 좀 유치해달라,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직 캠퍼스 수준은 아니지만 이번에 개소하는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는 세종시에 처음으로 설립되는 폴리텍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발전해서 세종 캠퍼스 수준의 정규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센터는 한국폴리텍대학 최초로 외국인 대상 기술인재 양성기관이라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폴리텍대학 자체로도 그 외국인들까지 포함해서 교육시키는 기관으로는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가 최초가 되겠습니다. 세종시와 폴리텍대학은 그동안 저출생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국인 기술인재를 유치하고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공통된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협업한 결과 이런 교육기관을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는 지역정착형 외국인 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을 비롯한 지역 전략산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기업 현장을 방문해보면은 세종에 어떤 채용할 인재가 부족하다, 인력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교육센터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런 우리 기업들의, 세종에 위치한 기업들의 이런 인력을 양성하는데, 내국인 외국인 포함해서 인력을 양성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 브리핑은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폴리텍 기술교육센터를 처음에 유치하는데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하는 게까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주도적 역할을 하실 우리 일자리진흥원 이용준 원장님과 함께 혹시 구체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출청 윤용태 기자님. 네, 헤드라인 충청의 이용태 기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E7-4라는 비자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추진 전략에 보니까 D2, 그러니까 이제 유학생들을 E7으로 이제 전환시켰다가 마지막에 이제 F2로 이제 가는 그런 지금 아마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사실 이런 교육을 다 완성을 해도 실제적으로 이 비자 관계가 해결이 못 돼서 출국을 당해야 되든가 아니면 출국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불법체로 남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 출국관리사무소가 어차피 이제 법무부니까 법무부 산하니까 혹시 법무부랑 이런 지금 이 커리큘럼이나 이런 목표에 대해서 추진 전략에 대해서 합의된 사항이 있는지 그거랑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보면은 교육 프로그램 과정에 보면 생성형 AI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예술실 디지털 트윈 기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지역의 어떤 뿔뿔이 사업이라고 하면 용접이라든가 그 전기 이런 아주 단순한 것들이 많거든요. 미장이라든가
근데 이런 이제 고차원적인 그 교육제도가 그런 외국인들이 배워서 그거를 과연 취업을 할 수가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두 가지만 좀 대답해 주시면. 네, 그 일자리 경제진흥원장 이용준입니다. 그 방금 말씀해주신 첫 번째 그 비자 관련한 외국인 교육 문제는요. 이제 거기까지 접근하는 부분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걸릴 거고 현재 저희들이 우선 목표로 하는 부분들은 관내에 있는 외국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관내에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일반 그 산업체에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이 우선적으로 실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은 좀 더 말씀해 주신 대로 법무부라든가 이런 기관들과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실시해야 될 거고요. 이 부분은 폴리텍도 마찬가지로 같이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AI 관련 그런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치원에 있는 조치원 행복주택에 있는 그 공간 규모가 총 150평 정도 됩니다. 150평인데 거기에 있는 공간에는 뭐 말씀해 주신 용접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쪽에는 아마 공간적인 규모에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당장은 어렵고 나중에 확장되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우리 세종시가 현재 필요로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 전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기 시설 부분을 따로 좀 교육장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기술 인력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산업 부분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그런 사무자동으로 좀 연결되는 PLC 그런 교육을 위주로 해서 컴퓨터 교육과 함께 그리고 또 한글 교육 함께 그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외국인 기술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통합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외국인 수강생 모집 기준은 어떻게 된 것이고 또 산업계가 요구하는 그 숙련도 수준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 면에서 질문드립니다. 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부분은 첫 번째가 뭐였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외국인 기술인재 양성 프로그램 교육 내용. 그 프로그램 교육 내용은 일단 뭐 저희들이 편성을 하기도 하지만은 폴리텍 대학에서 하고 있는 과정들을 우선 그쪽과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세종에 하시는 부분들을 끌어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우리 시가 추구하는 뭐 5대 전략 목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함께 병행해서 하자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끌어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도 같은 형식으로 해서 교육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종 25시 김동순 기자. 네, 세종 25시 김정순 기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교육을 세종시에서 외국인을 모셔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세종시의 그 외국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연계를 해서 건설회사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 자체에 연결을 하는 중간에 인력 회사들이 외국인 고용을 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인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전이나 뭐 청주나 이런 데 회사들은 들어와서 공급을 할 수 있고 세종에 있는 회사들은 공급을 못 하는 건가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인허가가 안 저희들이 나는 걸로 아는데. 직접적으로 외국인들을 중간에 있는 기관이 섭외를 해서 끌고 들어와서 이제 교육을 시켜서 취직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게 그건 이제 초기적인 과정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은 현재 아니면은 현재 관내 또는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기업체들이 외국인에 대한 인력 수요를 저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된 부분을 갖고 이러한 교육이 있는 것을 홍보를 하게 되면은 그 기업에서 최종적 결정을 할 때 외국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외국인 교육 자체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현재로서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정이나 뭐 좀 시간을 한두 달 정도 이런 정도 교육 과정으로 해서 진행될 거고요. 꼭 외국인만 따로 해서 교육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국내
국내인들과 외국인이 같이 함께 교육장에서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네, 포함하고 교육은 그렇게 마쳤는데 네, 네. 마치고 나서 A, B, C 모든 직장에 공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여기서 가르쳐서 아. 자기네 동네 가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공부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외국인을 저희가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켜서 기업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숙련된 기술들을 교육을 시켜서 다시 그 현장에 투입해서 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직자 네, 교육이 그렇죠. 현재 이제 기업에 네, 네.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아마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기자님과 마찬가지로 외국과의 또 중간 그 뭐죠? 에이전트라고 하겠죠. 에이전트가 같이 개입이 돼서 시작이 됐을 때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그 부분까지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그 자체에 에이전트가 세종시에 데리고 올 수 없게 없어요. 돼 있다. 없는 구조, 없는 타 지역은 구조고. 다 되는데. 그 그 부분에 부분을 그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뭐 저희 진흥원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에서도 같이 검토를 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 네,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네,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알고 있어서 나중에 그 부분은 뭐 비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네, 국제기술교육센터 330명 교육 참여 목표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와 이민자, 우리나라 자국민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또 조금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기존에 이제 폴리텍 대학에 세종 캠퍼스가 있어서 국내 청년들이라든지 이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가 생겼으면 더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세종시가 이제 자국 청년들이라든지 근로자들을 위한 폴리텍 대학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먼저 이렇게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기술교육센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청년 세대에서 요즘에 이제 공정이 주요 화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국민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외국인 근로자인지가 궁금하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임금을 보조해주고 뭐 일자리의 어떤 그 질을 좀 높여주면서 국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뭐냐면 저희들이 국제기술교육센터라고 그래서 외국인만 전용으로 사겠다는 말씀 아닙니다. 아니고 당연히 우리 국내 산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새로도 교육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저희가 플러스해서 외국인 교육도 같이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저희들도 우리 일자리 경제진흥원에 뭐 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 인적자원위원회도 있고 또 청년센터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홍보 자체를 할 때에는 교육생 모집 홍보 자체는 뭐 특정을 뭐 비율로 하는 것이 할당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홍보를 해서 교육 수요가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타임즈 신문같은 네, 반갑습니다. 세종시는 국제도시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다문화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일자리 진흥원이나 또 센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상당히 중추적이고 광범위한 외국인 인력 또 다문화 관리 이런 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부시장님 아무도 또 이런 경제 또 외국인 이 문제에 굉장히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폴리텍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산학연관 민 이런 걸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지금 오늘 발표한 게 폴리텍대 아주 기본적인 하나이고 그래서 여기에 좀 만족하고 또 이것조차도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세종시 차원의 진짜 큰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외국인 인력 관리가 됐던 다문화 관리가 됐던 그래서 그런 체계에서 우리 시에서
한번 부시장님 되시니까 뭐 그런 큰 그림이 있는지 어떤 건지 좀 짤막하게 좀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예. 현재 우리 기업 지원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인력들을 그런 관리들은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 체계적인 관리까지 나아가는 데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이렇게 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관내에 이제 내국인들을 먼저 아까 먼저 활용해야 돼 그렇게 했지만 제조업 현장에 일할 수 있는 내국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고 전에는 뭐 단순 용접이랄지 단순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더 수준 높은 일들을 많이 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필요하고 최근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서울에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제 세종에 내려오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질문한 게 소프트웨어 이런 고급 인력들은 수도권에 잘 안 내려오려고 그럴 텐데 어떻게 인력을 확보하려고 그러냐 물어보니까 동남아의 그런 고급 인력들을 데려다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인력들은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제조업분야 인력뿐만 아니고 농촌에 계절 근로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가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국의 한국어 교육이랄지 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불법 체류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순서를 주세요. 예. 예. 시대일보 한정환 기자입니다. 저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교육받는 분들이 자부담이 어떻게 되고 또 기업에서 아까 추천을 좀 받으신다면 기업의 지원이 어떻게 있는지 행정에서 또 어느 정도 비용에 또 지원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비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는 사실은 폴리텍 대학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캠퍼스를 설치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우리 지역의 어떤 사이즈라든가 갖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는 캠퍼스가 들어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가 필요한 인력을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 논의를 한 것이 그러면 캠퍼스가 아닌 센터로 해보자. 그래서 우리 폴리텍과 우리 시 그리고 우리 진흥원이 함께 거버넌스 형태로 진행을 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비용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적으로 폴리텍과 우리 시가 쓰는 비용은 4대 6, 그러니까 6대 4 정도 비율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폴리텍에서 일단 교육을 다 전담하기 때문에 교육비용 일단 전부 다 무료입니다. 저는 무료를 하고 있고 특수한 경우에 하나서만 아마 일부 강의료가 수강료가 들어가는 곳을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무료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재직자 대상 아마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재직자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자부담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회사에서도 지원이 되나요? 회사에서 지원이라고 한다면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만 해준다고 보시면 일단 고용보험 기금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